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강은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채용시장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급해진 구직자들이 회사나 연봉, 직무에 상관없이 묻지마 지원을 하는 이런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취업 전문가들은 적성과 회사를 먼저 파악하고 소신 있게 지원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방법, 광주 인력개발원의 김채진 원장 모시고서 집중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한 채용 박람회 광주 인력개발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아주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채용 박람회였습니까? 이번 채용 박람회는 기계 설계 및 자동화 등 이런 전문 기술을 습득한 구직자를 위한 채용 박람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양질의 기업체들 50개의 기업체와 또 이 훈련을 받은 전문 기술 훈련을 받은 학생들 400여 명 그리고 일반 구직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러한 채용 박람회의 성공 여부는 양질의 기업체와 또 구직을 희망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매칭이 됐을 때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채용 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한 1개월 전부터 우리 광주 인력개발원의 교직원들이 기업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런 결과 50여 개의 광주에 있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 또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잘 훈련받은 학생들 400여 명이 아주 성황리에 면접을 하게 되고 채용 박람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광주 인력개발원을 낯설어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곳입니까? 설립된 지가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러다가 신경제 5개년 개개유에서 수요자 중심의 훈련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정부 주도하의 훈련보다는 기업체들이 직접 자기가 필요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훈련기관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정부 주도하의 훈련을 기업체에게 맡기도록 이렇게 하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였던 직업훈련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사업주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로 위탁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은 운영하는 훈련기관이고요.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전국의 73공회의소의 상공회의소와 12만여 명이 있는 회원업체들 그리고 개발원에 있는 주요 업체들의 그 협약을 맺어서 그 업체로 취업을 보내는 이러한 훈련기관입니다. 특별히 전문적으로 기술 중심으로 또 제조업체 중심으로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일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맞춤식으로 훈련을 준비하여서 기업체들에게 양질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기업에서는 또 준비된 이러한 훈련생을 뽑아다가 회사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훈련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평생 이제 자격증 시대, 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뒤늦게 취업 시장에 뛰어든 중장년층들에게는 그러면은 이런 교육의 기회는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이게 고3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45세 이상 되는 중장년층도 한 5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을 위한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ICT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이런 중장년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한 이 중간에 회사를 다니다가 또 이제 그만뒀다든지 또 새로운 일자리를 또 새로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기업에서는 중장년층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한 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분들도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을 받아서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체에 취업하는 이런
중년층에 대한 네.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비가 무료에다가 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나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전형할 때 심층 면접을 본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인기 그렇습니다. 학과는 경쟁률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면접을 실시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원장님 어떤 거 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자격증이나 좀 취득하러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정말 내가 취업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취업의 의지가 강한 분, 그리고 이제 인성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사실은 뭐 역량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자기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을 희망하는 지금 추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취업의 의지가 있고 또 인성이 이렇게 취업을 대비한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봐도 네.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업까지도 확실하게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게 저희들 인력개발원에서는 90% 이상이 1인 1자격 이상을 취득을 합니다. 예. 근데 특별히 한 예를 들자면 미혼모 여성 한 분이 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 여성이 숙식할 곳이 없어서 네.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업을 좀 가지고 또 앞으로 아이들도 양육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네. 인력개발의 취업 훈련을 받고자 노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력개발원에 들어오게 됐고 또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계 설계 분야를 공부하게 돼서 정말 어렵게 네. 공부를 했죠. 아이들을 낮에는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또 밤에 되면 아이를 찾아와서 네. 또 야간에 자율학습하고 네. 또 본인이 더 보충 수업을 하면서 네. 아이를 데리고 하면서까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10여 개를 취득하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광주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취업할 때도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교수님들이 기업에 가서 잘 설득하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현재 이분이 여성으로서 기계 설계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잘 성장하는 네. 사회인으로 또 회사의 한 역군으로서 지금 네.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정말 내가 기술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네. 이런 사례처럼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 전문 기술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도 꽤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성분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여성의 일자리 그런 보조직. 분야만 주로 네. 보조 뭐 이런 분야를 많이 희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분야라든지 디자인 분야 그리고 이제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는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야는 기업도 이 여성 기술자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나 이 여성 기술자들로 성장이 되고 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은 쉽게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이게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한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이직률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달라서 이 여성분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회사 일하게 되면 또 기술자가 됐고 회사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 기술 인력을 놓치지 않게 해서
남성들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해서 장인 정신에 도전하고요. 또 이제 취업 후에 야간 대학에 또 진로를 또 택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게 병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광주인력개발원에서는 광주지방경무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취업 관련 협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병무청과 우리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업무 협약으로 인해서 군 입영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 미필자들이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600명 중에서 한 70명 정도 됐는데요. 네. 이 미필자들이 이제 특례업체 가서 군대를 이렇게 면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군대를 입대를 하게 될 때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군대를 가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을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업체에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기술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기술병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기술병으로 입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병으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되면 그 기술병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또 그대로 경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군대를 가지 않은 기술을 배우고 기업체에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이렇게 군대를 입영할 수도 있죠. 지금은 네. 사실은 군대 가고 싶어도 원하는 날에 군대를 못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원자가 많아서. 네. 그러나 우리 개발원에서는 병무청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네. 거의 다 90% 이상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훈련소에 네.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이렇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서 병무청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소기업 기술 현장에서 전문 기술직 현역으로 그동안 많은 또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특성화고 네. 이제 기계공고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기계공고를 졸업해서 네. 화천기공이라는 회사에 예.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능공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기능공으로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또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금은 이제 기업이 사라졌습니다만 광주 남선선반이라는 네.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열심히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취업 후진학을 네.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야간 대학도 다니고 또 예.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였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결과 이제 중소기업체의 현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또 경영자 입장에서 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경영진의 생각, 오너의 생각은 어떤 인력을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장의 경험이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체 대표들을 만날 때도 네. 사실은 이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는 지금 양질의 기업처,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력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기업체 대표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봤고 임원 생활을 해봐서 그 현실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당신 회사에 맞는 인력을 제가 잘 양성을 하였습니다. 네. 인성도 충분히 훈련시켰고
기술도 충분히 훈련시켰으니 우리 학생들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네. 이렇게 권유를 해서 예. 취업하게 되면 그 기업주 대표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력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광주 인력개발원이 단순하게 이제 직업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으로 이제 연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 1994년부터 20년 동안 이 취업에 성공한 이런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문 기술 인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네. 기업들과 또 이렇게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미스매칭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훨씬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취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률이 95% 이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거는 있죠. 내가 희망하는 곳, 또 희망하는 연봉, 네. 또 희망하는 복지 네.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취업하는 취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자리를 원하는 또 우리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자가 되지 않았는데 많은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되기 전에까지는 좀 힘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네. 기술자가 되면 그 사실 이제 원하는 보수를 줘야 네.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로 가기 때문에 네. 취업률도 높고 또 평생 직업을 가주는 기술자들이 많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3년 이상이 되어서 지금 광주에 있는 제조업체들에 가보면 중견 타원으로 중견 간부로 근무하는 예.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한 20년 전에 또 한 15년 이상 이제 졸업을 하고 한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중견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든든하시겠네요. 보면 네. 굉장히 보람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중견 간부로 중소기업체 중견 간부가 되고 임원이 돼서 그 기업과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꼭 대기업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도 꿈을 꿔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미래 유망 업종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자율 자동차만 봐도 네. 그게 무인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융합을 하고 IT가 융합돼서 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자체가 정밀하고 좋은 자동차야 그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개발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융합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관계되는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부분이 지금 또 앞으로 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이걸 조정하고 네. 이런 드론을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 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드론을 조정을 하면서 방제라든지 촬영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네. 또 이 부분이 많이 활용될 거예요. 결국은 드론이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드론이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네. 드론을 그걸 또 제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드론을 또 정비하고 드론을 조정하는 이런 인력도 양성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제 또 드론 중에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네.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네. 팩토링 분야를 만들어서 네. 앞으로 이제 공장을 완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자동화로 갈 수 있는 인력을 네. 양성을 해서 기업체에 이제 내보내려고 네. 대비 중에 있고 그런 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 인재 또 특히 전문 기술 인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계획을 좀 듣고 싶네요. 작년엔 제가 40주년 행사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40주년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랜 40주년 행사를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40년 동안을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어찌됐든 기능직으로 살아왔던 네. 또 그걸 가지고 기술직으로 살아왔던 경영을 하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분야에서 30년, 40년 이상 이렇게 일해온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성공한 케이스로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기계 분야를 공부를 했고 하다가 지금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기술 인력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한 분야를 특히나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전문 기술 분야를 네. 좀 습득을 하고 훈련을 해서 오랫동안 가게 되면 성공하게 되리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요새 젊은 분들은 갑자기 좀 좋은 직업, 편안한 직업, 그리고 이제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을 꿈꾸는데 네.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 분야에서 좀 일을 배워서 네. 취업에 가는 분도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성공한 케이스로 성공한 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보나 또 우리 동문들을 보나 우리 졸업생들을 보나 그런 길로 가는 경우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특별히 또 생각나는 게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세계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네. 세계 금메달리스트를 딴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취득을 했고 그것도 2연속 재패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체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CEO가 돼서 네.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친구도 있고 네. 또 그 친구에게 이제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개발을 와서 강의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좀 네.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런 성공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이 정말 저는 전문 기술을 가지면 평생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독일이 성장된 거는 마이스타 때문에 성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마이스타들은 또 독일이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 가보면 마이스타가 뭐 내 가정집 에어컨이 고장 나면 네.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마이스타가 와서 수리하는 것과 네. 일반 수리공이 수리하는 것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마이스타는 자기 이름을 보증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욱더 경제가 성장되고 국가가 더 복지가 향상되면 그러한 국가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문 기술 인력으로 네. 마이스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이런 분야에도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좀 네.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으로 좋은 지역의 인력들이 많이 좀 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든든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